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탁 형사법 111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기초, 그 중에서도 법원 파트를 쭉 훑어볼 건데요. 기본 개념부터 판례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배분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법은 평균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정의의 종류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평균적 정의는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같은 걸 같게 보는 거예요. 민사 관계,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배분적 정의는 각자의 능력, 가치, 기여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는 거거든요. 형사법은 왜 배분적 정의냐? 범죄자에게는 책임에 맞는 형벌을, 피해자에게는 그에 맞는 보호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각자의 가치와 공과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 그게 형사법의 정의관이에요. 이건 시험에 개념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민사평균, 형사배분 이렇게 딱 외워두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소송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거 정말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대법원 규칙이랑 대법원 예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해서 대법원이 제정하는 거고요.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는 뭐냐? 법원 내부 사무처리 지침이에요. 소송관계인을 직접 구속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놓은 내부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될 수 없어요. 지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법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함정입니다. 예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규칙과 예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과 자백의 보강 법칙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형사 절차 규정이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백의 보강 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형벌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이건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은 어디 있냐?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서 이론적으로 도출되기도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헌법에 있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보강법칙은 헌법, 위법수 집증거 배제 법칙은 형사소송법 이렇게 나눠서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구속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건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헌법에 버젓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만 있다고 한 게 함정이에요. 구속 사유 고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그리고 적부 심사 청구권 이 세 가지 모두 헌법 제12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 관련 핵심 인권 보장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회의 시작 전 기자실에서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자,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직무 부수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회의 시작 전에 기자실에서 배포한 행위도 직무상 발언의 부수 행위로 봐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宣념했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직무 부수행위는 면책 대상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자,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의 형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형법 저조는 국외범 조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제목이 있어요. 전면 제목이 있어요. 내란죄, 외환죄, 국기죄, 통화죄, 유가증권죄, 문서죄 일부 등인데요.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저조의 열거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인데
지문에서 직접 법익 침해가 없다고 했으니 이것도 해당 안 돼요. 결국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한 지문은 틀렸어요. 7번째 문제입니다.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그곳에서 외국인이 범한 사문서 위조 행위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영사관이 대한민국 영역이냐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해당 나라 영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는 통용되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국제법상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접수국 영토 위에 있는 시설이에요. 외교적 불가침권이 있는 것이지 파견국의 영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경의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 영토예요. 거기서 외국인이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저조의 국외범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미합 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반도의 평시 상태라면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소파 협정, 즉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이야기입니다.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재판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요. 군속의 경우 평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군 군인은 공무 중 범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군속은 달라요. 평시에는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평시 상태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정답은 O가 맞아요. 전시나 비상사태와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9번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혼합주의에 따라 항소심의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소송법의 시간적 적용 문제예요.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즉시 적용주의입니다. 신법이 시행되면 그 시점부터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혼합주의는 뭐냐? 이미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완성된 소송 행위는 신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법으로 적법하게 한 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이 제1심에서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증거조사 절차를 신법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효하게 완성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어요. 혼합주의의 취지를 정반대로 적용한 함정 문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법무부령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문제의 대법원 예규와 같은 맥락이에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은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놓은 내부 지침, 즉 행정규칙입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소송관계인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이 법원이 되는 거고 내부 지침이나 예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오늘 10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형사법은 배분적 정의, 민사법은 평균적 정의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만 해당하고 예규나 내부 지침은 제외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형사 절차 규정,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있다는 것 꼭 구분하세요. 영사관은 해당국 영토가 아니고 사문서 위조는 국외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혼합주의는 적법하게 완성된 구법상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